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2% 올라서 407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3% 올라왔고요. 최근 이제 고점이 4220대라서 고점 대비로는 150포인트 정도 빠져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또 빠졌던 거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호재가 있었어요. 일단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올라왔던 거는 배당 소득이 최고 세율이 25%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부안이 처음에 이제 35%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 38.5%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좀 의미가 없었어요. 네, 세금 38.5%를 내면서 대주주들이 배당을 안 늘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5%가 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27.5% 정도 배당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배당을 가져가면 이거는 일반 주주들도 좋고 대주주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당이 좀 중요한 이런 은행주라던가 이런 금융 쪽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코스피가 좀 하락 추세로 가는가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좀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좀 상승으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다만 수급으로는 좀 아쉽긴 해요. 기관은 호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은 1조를 넘게 샀는데 외국인이 좀 약해요. 외국인이 많이 판 건 아닌데 1,500억 정도 팔면서 외국인은 어쨌든 지수 4,000대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매도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반등을 또 차익 실현 이렇게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보시면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되게 변동이 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저점이 22,500대인데 거의 2%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2%가 넘게 빠지면서 약간 폭락세 쪽으로 가다가 그거를 다 이렇게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또 그래도 회복을 한 게 지금 정부 셧다운 같은 것도 이제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곧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또 기대감도 생기면서 다시 반등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종목별로 보시면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좋은 섹터가 많았고요. 일부 이제 좀 큰 종목들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테슬라가 좀 빠졌고, 알파벳,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좀 빠지면서, 그러면서 좀 보합세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행히 보면 미국 선물이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금이랑 비트코인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금이랑 비트코인도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4,080달러대로 올라왔고요. 비트코인도 10만 달러가 막 몇 번 깨졌었죠. 네. 그래서 10만 달러 막 밑으로 좀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올라서 10만 한 6천 달러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이제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10만 달러는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행보가 길어가지고 아마 좀 조만간 또 좋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오면서 환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451원, 1450원대 이제 초반까지는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사실 좀 환율은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이제 미국 나스닥 많이 빠졌을 때 보니까 환율이 1460원도 넘었었어요. 네. 그래서 63원 이렇게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뭐 다시 그래도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약간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 보시면 일단은 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등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했고요. 조선 쪽도 뭐 약하긴 한데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한국조선해양 2%, 하나오션도 2%대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 오르면서 네, 10만원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2% 올랐고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좀 좋았던 이제 섹터가 금융입니다. KB금융이 4% 올랐고요. 하나금융주주도 4%대, 그리고 신한지주 1.8% 상승을 했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4.7%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일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KB금융도 보면 횡보가 상당히 길었죠. 네,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라서 금융주도 좀 상승세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선진국들 이제 금융 주식들 보면 PBR 1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만해요. 그래서 KB금융이 1배 수준까지 간다고 하면 16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아직도 위로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금융주는 지금 보이거든요.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도 네, 배당금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메리츠 금융 정도만 이제 좋은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웬만한 금융회사들이 다 이렇게 좀 많이 선진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세제 혜택까지 이제 볼 수 있으면 뭐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최고 수율 자체가 27.5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네, 배당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코스피가 외국인이 좀 팔면서 좀 조정으로 가는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려내면서 확실히 4천대를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외국인이 아직 사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 다시 체계적으로 들어와야지 이제 뭐 5천대로 이렇게 올라가던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지수가 부담스러운 거는 맞지만은 뭐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렇게 좀 잘 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정부 정책이 하나하나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뭐 이렇게 하단을 좀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